자, 23년도 성남고등학교 기출 해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앞에 3개 학교를 하면서 기본적인 개념들에서는 많이 했기 때문에 선생님이 조금 집중해야 될 문제 위주로만 설명을 좀 깊게 하고 나머지는 간단하게 할 생각이니까 쉬운 문제들은 풀이를 보면서 했으면 좋겠어요. 자, 1번 문제는 주어진 등식을 좌우를 미분하면은 부정적 분과 dx가 날아가겠지. 그래서 fx만 남고 얘만 미분하게 되면은 fx가 간단히 나올 거야. 그래서 f2 값은 2 대입하면 끝. 자, 2번 문제는 도함수. 도함수는 뭐가 중요하다고? 부호가 중요하지. 이거 같이 마이너스 0 다시 마이너스에서 0 마이너스 플러스. 그러면은 이거 같이 감소, 멈칫, 다시 감소했다가 증가. 이와 같이 그래프가 그려질 거야. 이와 같은 그래프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2번. 그 다음에 3번은 서로 다른 두 정적분의 차를 구하라는 건데, 두 번째 정적분에 있는 1과 3의 위치를 바꿔주고 여기를 플러스로 해주면은 첫 번째 식의 변형. 그럼 위 끝과 아래 끝이 동시에 1, 3이니까 안에 있는 피적분식을 덧셈을 해서 하나로 정리, 분자를 인수분해, 그 다음 약분, 남아있는 것만 정적분,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지. 4번 문제에 주어진 이차함수와 x축 사이로 둘러싸인 넓이, 이차함수와 직선 사이 넓이 공식 쓰면 끝. 자, 5번 문제 주어진 함수 fx가 이렇게 부정적분 형식으로 나와 있으니까 바로 뭐 해야 될까? 미분. 미분하면은 좌변 미분, 우변 미분하면은 인테그럴과 dx 날아가고 피적분 함수가 그대로 나오겠지. 도함수 부호가 중요하기 때문에 인수분해를 통해서 도함수가 0하고 2에서 0이 되고 마, 감소, 증가, 감소, 이와 같은 그래프가 될 거야. x가 0에서 극소, x가 2에서 극대. 문제에서 물어보는 극대는 x가 2에서 함수값이지, 문제에서 극소값이 1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있는 f0이 이와 같이 1 대입해서 적분상수 구하고 완벽한 함수식 구한 다음에 극대값 f2 계산 끝나겠어. 자, 6번 문제. 서로 다른 두 점 각각의 위치함수가 나와 있네. 위치함수로 각각 미분하면 뭐가 될까? 속도함수. 선생님이 속도함수 이렇게 구해놨고요. 속도함수를 가지고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속도함수는 둘 다 이렇게 1차 함수. 여기가 t축, t축. vp는 t가 1일 때 0이 돼서 부호가 바뀌고, vqt는 t가 2일 때 좌우에서 부호가 바뀌어. 문제에서 원하는 것은 두 점이 서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 방향을 나타내는 것은 속도의 부호, 속도의 부호가 같은 거. 자, 여기 보시면 x가 1보다 작을 때 플러스, 여기 x가 1보다 작을 때 마이너스, 부호가 달라요. 자, 1과 2 사이에서의 부호를 보시면은 여기 마이너스죠. 여기도 마이너스죠. 2보다 클 때는 마이너스인데 여기가 플러스죠. 부호가 같은 것은 1과 2 사이, 1과 2 사이에서만 마이너스로 똑같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7번 또 가로등 밑에서 움직이는 학생 문제죠. 자, 여기 보시면은 매초 1.2m의 속도, 그러면은 이 학생이 움직인 것이 1.2t, 움직인 거리가 1.2t. 학생의 키와 가로등의 키의 비율은 1.6 대 4, 2 대 5. 자, 그럼 여기가 2 대 5. 5에서 2를 빼면은 이만큼이 3K 역할을 할 것이다.
그래서 K가 얼마 나와? 0.4t. 그러면 그림자의 길이는 2K이기 때문에 0.8t 미분하면 0.8 간단하게 구할 수 있겠지. 참고로 그림자 끝이 움직인 거리는 5K가 되는 거야. 그림자 끝이 움직인 거리는 얼마? 5K. 참고했으면 좋겠고. 8번 문제. 우리가 이제 더함수 활용할 때 많이 본 적 있죠? xy 대신에 0부터 대입하고 f0은 0이라고 하는 함수값 하나 찾아냈고, 자, 바로 뭐 해야 돼? 더함수 구하고, 더함수는 해석적으로 해야 되겠지? h분의 fx 더하기 h에서 fx를 뺀 h가 0으로의 극한값이 더함수야. 자, 그래서 여기는 fx 더하기 h는 주어진 조건에 xy 대신에 xh를 쭉 집어넣고, 자, 빼기 fx, 빼기 fx, fx 오고, 남아있는 분자는 fh와 exh. 자, h분의 exh는 어떻게 돼? h가 약분돼서 ex. 남아있는 거 극한. 이 극한식이 의미하는 거 h 빼기 0분의 fh 빼기 f0. 왜? f0이 아까 0이었으니까. 그럼 이 극한식은 f'0이 되겠지? 문제에서 f'0이 2라고 했네. 더함수는 2x 더하기 2. 더함수 구했으니까 부정적분해서 x제곱 더하기 2x. 아까 문제에서 우리가 미리 xy 대신에 0 집어넣어서 f0은 0이라는 거 찾았지? 적분상수 0. 끝. 자, 10번 문제. 모든 실수에 대해서 4차식이 a제곱보다 크다. 주어진 4차식의 최소값이 이것의 최소가 a제곱보다 크다. 이걸 풀라는 문제지. 함수의 최소를 구하기 위해서는 미분을 통해서 분석. 미분에서 인수분해 해보니까 여기 하나의 식은 무조건 양수가 될 것이고, x 더하기 1이 0이 되는 기점으로 도함수의 부호가 바뀔 거야. 마이너스 1에서만. 그래서 최소값은 언제야? 마이너스 1일 때야. 즉 우리는 f-1 값이 a제곱보다 크다. 이것만 풀면 돼서 a 범위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자, 10번. t가 0에서의 좌표가 2니까 f0은 얼마? 2. 적어놓고 출발. 자, 속도함수 나와 있네. 자, 부정적분 통해서 위치함수 구할 것이고, 아까 f0이 2였으니까 적분상수까지 완벽하게 해결해서 위치함수를 정확하게 구할 수 있을 거야. 자, 문제에서 잠깐만, 모기가 한 마리 있네요. t가 4에서 움직이는 방향이 바뀌냐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보면 도함수, 속도함수. 속도함수가 2차 함수고 0에서부터 4까지는 마이너스, 4를 넘어서부터는 플러스. 4에서 운동 방향이 바뀌는 거 참. 자, 운동 방향이 바뀌는 지점 t가 얼마일 때? 4일 때. 위치를 물어봤으니까 아까 구한 위치 함수에다가 4 대입해서 계산하니까 틀렸네. 34가 나와야 돼. 자, 디귿 0일 때부터 가속도가 18이 될 때, 가속도가 18이 될 때의 t값을 우리는 모르니까 t값 구하러 가야 되겠지. 가속도는 속도를 미분한 식이 18이 될 때 t값 5가 나오니까 0에서 5까지 움직인 거리는 속도함수의 절대값 함수를 적분해야 되겠지. 선생님이 위에다가 VT 그래프 그려놨기 때문에 0에서 5까지, 자, 0에서 4를 거쳐서 5까지. 그럼 이 넓이하고 이 넓이를 두 개 더해줘야 돼. 근데 이제 0에서 4까지 넓이는 굳이 꼭 적분하지 않아도 6분의 공식 쓰면 좀 더 간단하게 할 수 있어서 우리가 4에서 5까지만 적분을 통해서 마무리해주면 간단하게 계산 마무리할 수 있겠습니다. 11번, 많이 본 식이죠. 다항함수에 관한 정적분 관련식. 모든 실수에 대해서 만족하는 거. 양변 미분해서 하기 전에 일단 여기 윗끝이 2가 되면은 손쉽게 간단한 값 하나 나올 것 같아서 2 먼저 집어넣었어. 했더니 F2가 10이라는 거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미분하면은 중간중간에 이렇게 곱셈으로 이루어진 식은 곱함수의 미분을 통해서 해결하고,
뭐 삭제시킬 거 있으면 삭제하고 남아있는 식에서 약분할 수 있는 거 약분통해서 여기 x 하나, 여기 x 하나는 2, 여기 x 하나 이렇게 해서 도함수 완벽하게 구해내고, 도함수 구했으니까 적분통해서 부정적분통해서 함수식 구할 수 있을 건데, 특정한 함수값 f는 10이 알고 있기 때문에 적분상수 C도 해결. 그래서 완벽한 함수식 구하고 문제수 구하라고 하는 특정한 함수값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 12번 선생님이 지금 그림으로 색깔 좀 많이 칠해놨지? 사실은 이거 어려운 거 아닙니다. 조금만 집중하면 됩니다. 자, 문제에서 처음에 마이너스 x 곱하기 x 마이너스 6이라는 이차함수. 여기 보시면 이런 이차함수예요. 이렇게 선생님이 지금 그림을 그리고 있지? 여기 이차함수야. 그냥 색칠만 할게요. 여기 선생님이 지금 선으로 따라가고 있는 거 여기가 fx야. 자, 그리고 나서 얘를 x축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이동한 거 그냥 한번 색칠해 볼게요. 여기 여기입니다. 그럼 여기 오른쪽으로 이만큼 움직였으니까 여기로 이만큼 움직였으니까 여기가 2, 그치? 그 다음에 아까 6에서 이만큼 움직였으니까 여기가 8. 자, 그래프 모양 그대로 놔두고 오른쪽만 이만큼 움직였지? 그 다음에 2하고 6의 가운데가 4 이렇게 될 거야. 자, 그 다음에 처음에 있던 이 fx 함수는 0과 6의 대칭축 여기가 3 이렇게 될 겁니다. 모두 다 이만큼 움직인 거야. 여기 있는 점도 이만큼 움직이면 여기로 가고, 여기 있는 점이 이만큼 움직이면 여기가 되는 거야. 여기가 얼마야? 2. 여기도 얼마가 되는 거고 2. 지금 이런 식으로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아까 여기가 4였지. 봐봐 얘들아. 여기가 4야. 여기가 4. 4에서 이만큼 빼면 여기가 얼마가 되니? 여기 x값이 2지. 여기 정확하게 x값 2 딱 떨어져. 자, 문제에서는 너희들이 이제 문제지가 있으니까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S1 넓이를 선생님이 이렇게 빨간색, 파란색, 검정색 세 개로 분리시켰어. 이 빨간색은 지금 선생님이 색칠하고 있는 이 부분으로 옮길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럼 S1의 넓이가 어떻게 되느냐? S1의 넓이가 자, 이와 같은 직사각형 넓이 더하기 이쪽으로 이해할 수 있겠어. 직사각형 넓이는 간단하게 가로 2, 높이는 2에서의 함수값, 2에서의 함수값 8. 그래서 2, 8은 16 이렇게 해결될 거고, 위에 있는 이 검정색 부분은 6분의 공식을 통해서 간단하게 S1 넓이를 구할 수 있을 거야. 자, 그리고 S1 넓이는 S3이랑 똑같지? 자, 그 다음에 이제 S2 넓이는 어떻게 구할 것인가? 자, S2 넓이는 자세히 보면은 이 fx와 x축이라고 한 직선 사이의 넓이 6분의 공식을 통해서 구한 다음 방금 전에 구했던 S1 넓이를 빼주면 그게 ST가 되겠지?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을 거라는 거. 자, 13번 문제는 좀 귀찮은 문제야. 어려운 문제 아니야. 다항함수를 미분했더니 어떤 두 다항식을 더한 걸 미분해서 1차식이 되었습니다. fx와 gx는 각각 모르지만 두 개를 더한 것은 이런 식이 될 거다. 여기 적분상수 C는 아직 모르고, 그 다음 여기 두 다항함수를 곱한 것이 이렇게 됩니다. 그럼 또다시 부정적분을 통해서 fx와 gx를 곱한 거는 이러한 3차 함수, 아직 적분상수 모르고 이렇게 되겠지. 다행스럽게 f0값과 g0값이 나와 있어. 다항함수에서의 0에서의 함수값은 바로 상수항을 나타내겠지. 그러면 f의 상수함수 마이너스 4, g에서의 상수함수가 3. 그래서 아까 두 식을 더한 것이 C1이었잖아. 사실 C1은 마이너스 4와 3을 더한 거라는 거
통해서 알 수 있을 것이고, 두 개를 곱해서 만들어졌으니까 C2는 마이너스 4 곱하기 3. 자, 이렇게 알아내는 방법도 있고, 선생님이 여기에선 다른 방법으로 소개해 놨어. 만약에 이렇게 바로 모를 때는 우리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문제에서 둘 중에 하나는 2차가 되고 1차가 될 수밖에 없겠다. 사실은 fx가 1차가 되고 gx가 2차가 되는 방법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값은 어떻게 해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놓고 우리가 문제에서 만족시키는 각각의 개수를 맞춰서 나머지는 쭉 계산을 통해서 해보면 가능하다라는 거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4번. 자, 문제에서 출발하자마자 연속이라고 나왔네. 그 다음에 도함수가 알려줬어. 도함수가 x가 3을 기점으로 서로 다른 함수를 나타내겠지. 근데 연속이라고 했기 때문에 도함수를 가지고 부정적분을 통해서 fx를 구한 다음 각각은 부정적분의 적분상수를 모르겠으나 먼저 f2가 3이라는 걸 통해서 x가 2라는 것은 여기 x가 3보다 작은 범위지. 그래서 완벽한 C1을 찾아낼 거야. 구했지. 자, 그런데 fx가 무슨 함수? 연속함수. 그렇게 해서 C2도 왜 x가 3에서 연속이 돼야 될 것이니까 C2도 구할 수 있겠어.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본 f4 값은 여기 x가 3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의 함수 값이니까 계산해주면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겠다. 15번. 사실 x제곱 더하기 x라는 함수는 여기 보듯이 마이너스 1과 원점을 지나는 아래로 볼록한 함수인데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만 여기만 채택을 하겠다. 자, 여기를 y는 x에 대칭을 시키게 되면은 이와 같은 함수가 되겠지.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것은 여기 있는 gx 함수의 함수와 x축과 x는 12, x는 12, x축. 자, 여기 넓이를 구해보세요. 정적분하면 되겠네. 0에서 12까지 gx 함수를 정적분하면 되는데 gx 함수식을 구하는 것도 어렵거니와 그렇게 어렵진 않지만 무리함수가 나와. 우리가 무리함수를 정적분하는 건 배우지 못했어. 근데 여기 보시면 대칭의 성질을 이용해서 지금 내가 구하고자 한 넓이는 이쪽의 넓이랑 어때? 똑같잖아. 여기 부분의 넓이는 어떻게 구할 거냐? 여기 직사각형 가로가 알파, 세로가 12가 되는 직사각형에서 이 fx 함수의 0에서부터 알파까지의 정적분 값을 제거하면 되겠지. 그래서 이와 같은 식으로 우리는 구할 수 있어. 그래서 우리는 뭐만 구하면 될까? 알파만 구하면 해결되겠지. 나머지는 계산 될 것이니까. 알파는 뭘 의미할까? 여기 있는 점이 바로 알파, 12라는 거야. fx에 대입을 해서 알파를 계산, 나머지 마무리. 이렇게 할 수 있겠다. 16번. 자, 16번 또다시 한번 연속함수란 조건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fx가 어디를 지나? 원점을 지나. f0은 0이야. 오케이. 자, 그래서 도함수의 함수들이 의외로 좀 간단합니다. x가 마이너스 1, 0, 1에서 분리가 돼서 각계 도함수를 이렇게 분석할 수 있고 이 도함수를 가지고 함수들을 분석해 보면은 자, 이와 같은 함수들이 나올 수 있겠다. 그래서 선생님이 마이너스 x 더하기 c1의 그래프 형태는 이렇게 되겠지.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c2는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되겠지. x제곱 더하기 c3 형태는 그래프가 이렇게 될 거야. 다시 마이너스 x 더하기 c4 그래프는 이렇게 될 거야. 이 네 개가 전부 다 어떻게 돼야 돼? 이어져야 돼. 왜? 연속이니까. 이 네 개를 갖다 이어 붙이면은 그 다음에 아까 f0이 0이라 그랬잖아. 그래서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라는 거야. 자, 의외로 신기하죠? 자, fx 그래프의 개형 완벽하게 거의 다 구한 것 같아. 그래 놓고 문제에서 뭘 구하래? fx 2를 빼래.
자, X축으로 한 칸 아래로 내려가래. X축으로 그래프가 한 칸 내려간다는 건 X축이 위로, 원래 X축이 여기 있었어. 위로 한 칸이 올라왔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그 다음에 또 뭐 하래? 절대값을 씌우래. 이제 귀찮아. 계속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이것이 y는 2하고 만난다라는 것은 결국 이 주어진 함수의 절대값 씌우지 않고도 주어진 함수가 플러스 2일 때와 마이너스 2일 때 만나는 교점을 구하는 것과 똑같거든. 그렇게 해서 이렇게 교점을 찾아낼 수 있겠어. 교점의 위치를 찾는 문제가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개수만 구하는 거니까 이렇게만 풀어도 된다.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7번 문제도 사실 간단한 계산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식을 x에 대해서 미분하면은 f'x 부정적분 dx 날아가고 우변 그대로 나오면 되겠습니다. 우변을 미분하는 게 아니에요. 조심할 거. 왜? 좌변을 미분한 게 이겁니다라고 한 거니까 굉장히 조심해야 돼. 자, 그러면은 이러한 차수 구조를 만족하려면 fx가 몇 차밖에 없다고? 2차밖에 없어. 다른 건 아무리 가정해봐도 불가능해. 한번 해보면 돼. 그러면 이제 fx가 2차니까 fx를 이렇게 설정하고 도함수는 이렇게 1차가 나오겠지? 다시 이 두 개를 문제에 항상 성립한 식에 대입해서 개수만 비교하면 전부 다 해결되겠다. 의외로 간단하지? 18번도 마찬가지야. 18번도 좌변에 보면은 정적분으로 나타내 있는데 사실 중간의 과정은 t에 관한 정적분이지만 최종 결과는 x에 관한 식으로 나올 거야. 어찌됐건 중간은 t에 관한 정적분이니까 잠시 x는 상수 취급해서 이 정적분에 관련된 식을 두 개로 분리. 여기는 t는 바깥으로 못 나가요. 그래서 첫 번째 이 정적분은 곱함수의 미분을 통해서 미분 그대로 미분. 미분하면은 1 그대로 이렇게. 그 다음에 x는 그대로 미분하면 fx. 두 번째 정적분 미분하면 x가 퐁당 xfx. xfx 소거. 이렇게 우변 미분한 거. 다시 한번 미분하니까 x가 퐁당 fx. 여기 미분한 거. 그렇게 해서 fx 해결 끝. 자, 19번 문제. 그림과 같이 좌표평면 위에 원점 O를 동시에 출발했어요. 여기서 출발. 하나는 X축 방향으로 전 P가 몇 초 2의 속력으로 움직인다 그랬기 때문에 P의 위치는 2t,0이라고 쓸 수 있고 Q는 Y축 방향으로 몇 초 3의 속력이니까 Y좌표만 3t Q점 이렇게 쓸 수 있을 거야. 자, 그 다음에 문제에서 P하고 Q를 잇는 선분을 Y는 3X가 만나는 교점을 R이라고 했겠어. 그래서 선생님이 PQ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간단하게 빨리 구하고 Y는 3X하고 연립해서 교점의 X좌표와 Y좌표는 각각 이와 같이 T로 표현할 수 있겠지. 그래서 문제에서 최종적으로 원하는 선분 OR, 선분 OR의 길이를 먼저 구해보자. 루트. 왜냐하면 한 점은 0,0이잖아. 0,0과 두 점 사이 거리니까 x좌표의 차이의 제곱, y좌표의 차이의 제곱을 한 다음에 더해서 루트 씌우면은 의외로 간단하게 이렇게 식이 나옵니다. 미분하면은 이거 1차 함수이기 때문에 1차항의 개수가 정답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20번. 20번. 사실 뭐 수업 중에도 언급 몇 번 했었는데, 자, 주어진 2차 함수 보이죠? 네. 그 다음에 여러분 n은 마이너스 절대값 x라는 함수가 x축 방향으로 1만큼, y축 방향으로 1만큼. 그래서 원래는 이런 함수였는데 이 함수가 이 1,1에서 꺾이는 함수로 바뀐 거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그려지고 이렇게 그려져. 그래서 주어진 이 fx하고 만나는 교점이 원점과 또 다른 한 점이 있는데 사실 이쪽은 직선의 방정식이 x가 1보다 큰 쪽이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2야. 그래서 마이너스 x 플러스 2하고 주어진 fx하고 연립을 해서 충분히 여러분들이 교점 찾을 수 있겠지.
자, 이제부터는 그 두 함수 사이 넓이를 구하는 방법이야. 사실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해? 이렇게 x가 1에서 나누지. 그래서 0에서 1까지, 1에서 3까지 직선에서 이차 함수를 뺀 것을 각각 적분한 걸로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게 가장 일반적이야. 일반적이라는 거야. 일반적이라는 게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아이들에게 또 다른 지식을 심어주지 않아도 그냥 계산만 열심히 하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한다는 거야. 선생님이 너희들한테는 6분의 공식을 굉장히 많이 설명했잖아. 그래서 이 그림과 같이 파란색 부분은 6분의 공식을 쓰고 나머지 위에 있는 이 삼각형, 이 삼각형 부분은 어떻게 하겠다? 선생님이 오른쪽 같이 알려줬죠. 한 점을 원점으로 평행이동을 시킨 다음에 나머지 두 점의 좌표만 가지고 x좌표와 y좌표를 계속 엇갈려서 곱한 다음에 아무거나 순서는 중요하지 않아요. 빼서 절대값 씌워서 2분의 1 하면은 넓이 나온다. 이렇게도 할 수 있다. 잘 여기 써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21번. 자, 곡선 바깥의 한 점에서 서로 다른 두 접선을 그었다. 서로 다른 두 접선을 그었다. 근데 여기 3차 함수잖아. 원래는 접선이 몇 개까지 나올 수 있어? 3개까지. 3개까지 나올 수 있는데 2개밖에 안 나왔다. 접점이 몇 개다? 2개다. 접점의 x좌표가 몇 개다? 2개다. 그럼 우리는 이 접선의 방정식을 쭉 구하는 과정으로 가서 그 접점의 x좌표가 몇 개밖에 안 나온다? 이와 같이 2개밖에 나오지 않는다. 그럼 접점의 x좌표의 t의 값이 2개다.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러려면은 나중에 이 a에 대해서 접점의 x좌표가 2개다. 이렇게 해서 a라는 값이 극대값 또는 극소값이 돼야 된다라는 문제로 계산을 하겠습니다. 질문은 접선 문제인데 풀이는 방부등식에서의 방정식의 개수가 실근이 2개밖에 없는 3차 방정식 문제로 변환되는 거야. 이해할 수 있겠지? 마지막 22번 문제. 자, 22번 문제 굉장히 어려워 보이지? 선생님이 이렇게 t에 관한 정적분이기 때문에 t와 t가 아닌 값으로 분리시켰어. t 말고 여기 x-1 앞으로 빼서 정적분의 극한식과 그 다음에 마이너스 t 곱하기 f'(t). 근데 마이너스만 바깥으로 빠져나가서 tf't에 대한 정적분의 극한식. 그래서 2개로 이제 할 거야. 자, 집중하자. 자, 첫 번째 극한식 계산할 거야. 자, 무엇을 미분하면 f'이 되니? 스몰 f지? 그래서 윗끝과 아래끝을 집어넣으면 정적분 계산. 자, 앞에 있는 이 식을 자세히 보시면 인수분해를 하게 되면 분모만 이렇게 되겠지. 자, x가 0으로 가까이 간다 그랬어. 그럼 이 x-1과 x 플러스 1은 0으로 가까이 가지 않아요. 이해할 수 있겠지? 그렇게 해서 이 x 더하기 1분의 x-1의 극한은 이와 같이 1분의 마이너스 1은 상수야. 그냥 앞으로 나가면 되는 거야. 그럼 우리는 리미트 x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x분의 fx 빼기 f0. 자, x분의는 x 빼기 0이랑 똑같겠지? 뭐야? f' 0에 불과해. 그래서 마이너스 f'0. 여러분, 주어진 함수식 미분해서 0 집어넣으면 얼마 나오지? 2가 나오겠지? 그래서 첫 번째 마이너스 2. 자, 이제 우측값. 우측값은 뭘 미분해야지 t 곱하기 f't가 나오는지 모르겠지. 그렇게 해서 그냥 설정하는 거야. 그냥 내 마음대로 질환함수를 미분하면 얘가 된다라고 설정을 하는 거야. 그럼 간단하게 정적분 해결돼. 자, 그 다음 얘도 x 플러스 1은 0으로 가까이 가지 않지? x 플러스 1은 어디로 가까이 가죠? 1로 가까이 가죠. 1 뭐 곱하나 마나니까 앞으로 뺐다라고 생각해버리고 네, 날려버리는 거죠. 그럼 얘가 얼마로 간다고요? 얘는 그냥 1이야. 곱하나 마나한 값이고. 그러면은 남아있는 거 x 빼기 0분의 gx 빼기 g0에 x가 0으로의 극한은 뭐가 돼? g 프라임 0이지. g 프라임 0은 뭐야? 0 곱하기 f 프라임 0이거든. 근데 0 곱하기 f 프라임 0은 뭐 f 프라임 0이 구할 수도 있지만 상관없이 무조건 n 0이 되겠지. 그래서 정답은 마이너스 2 빼기 0은 마이너스 2다. 간단하게 뭐 아주 간단한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그렇게 두려워할 문제는 아니다라는 거. 자, 이렇게 해서 성남고 풀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3년도 위례한빛고 기출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약간 오타가 있어서 수정 먼저 하겠습니다. 보기를 보시면 3, 2분의 7, 4, 4분의 9, 5. 사실은 2분의 1씩 증가해서 이 4번 보기가 2분의 9가 돼야 되는데 이따 결론적으로는 4번이 정답이 될 겁니다. 문제는 좀 쉽습니다. 2차 함수, 자, 위로 볼록인 함수 이와 같이 그림이 그려지겠죠.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 넓이를 구하라는 문제. 여기 부분. 자, 선생님이 적분을 통해서도 구할 수 있으나 이런 부분들은 2차 함수와 직선 사이 넓이 공식을 쓰는 게 훨씬 더 빠르겠죠. 자, 2번 좌표가 1인점에 출발했다. 그래서 바로 F형은 1 적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에서 주어진 함수 VT 그래프 주어져 있고요. 출발하고 나서 5초 후 점 P의 위치, 그러니까 위치의 변화를 구해야 되겠지. 그러면은 위치의 변화량을 구하려면 실질적으로는 어떤 문제냐? 1에서 출발한 다음에 5초까지 VT, DT 정적분을 더해주는 게 맞다. 물론 이 주어진 그래프를 가지고 이걸 직접 계산해도 상관이 없겠으나 우리가 이제 정적분이라는 걸 계산하는 주요 목적은 곡선들로 둘러싸여 때의 값을 구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다각형으로 주어져 있을 때는 이 X축보다 T축보다 위에 있는 부분은 플러스 영역의 넓이, 아래쪽으로 있는 것은 마이너스 값의 넓이를 계산해 가지고 이렇게 각각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 가지고 여기 있는 위치의 변화량을 처음에 출발 위치에다가 더해서 구해주는 것이 훨씬 좋다. 자, 3번 문제. 원점에 출발했다. F형은 0. 이렇게 또 시작하겠습니다. 자, 위치함수 주어져 있죠. 위치함수를 미분하면은 속도가 될 거야.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은 t가 2에서의 속도, 그 다음에 가속도의 합이다. 가속도라는 것은 속도를 다시 미분한 것이 되겠지. 이렇게 해가지고 위치함수를 미분한 거에다가 2를 대입해서 V2는 2, 그 다음에 가속도 함수는 6이라고 하는 상수값이니까 어떤 값을 집어넣어도 6이 될 거야. 정답은 2 더하기 6, 8. 자, 4번 문제. 자, 도함수가 주어져 있네. 도함수를 부정적분하게 되면은 원래 함수를 구할 수 있는데 특정 위치에 함수값 주어져 있으니까 대입해서 완벽한 함수식 구한 다음에 문제에서 질문한 F의 값 계산하면 끝.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5번 문제 주어진 x의 범위는 0에서부터 2까지만 조사하시오. 주어진 3차 함수 최고치 한계수가 양수이니까 아래와 같이 그림이 그려질 수 있을 것이고, 그림을 그리는데 이제 세분화해서 도함수를 구해서 극대와 극소의 위치값, 이렇게 극대, 극소의 위치값, 여기가 극대, 극소. 근데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것은 0에서부터 딱 여기는 2까지만 구하라고 했으니까 1이 최대값, 0에서가 최소값 되겠지. 그래서 각각의 최대 최소 구한 다음에 곱하면 음수가 되겠다라는 조건 여기 구해주시면 A에 관한 2차 부등식 풀면 해결되겠어요. 자, 6번 문제. 주어진 그래프 좀 크게 나왔네. 네. 3차 함수 그래프가 다음과 같을 때 정적분의 값을 구하시오. 선생님이 보니까 여기 정적분 문제를 위 끝하고 아래 끝이 부호만 다르잖아. 나중에 이 3차 함수에 3차 항하고 1차 항은 제거하고 계산해도 되겠죠. 자, 일단 문제에서 나와 있는 거 F형은 2다. 그 다음에 여기 F의 값은 마이너스 2다. 자, 미분계수가 0인 위치가 0하고 2에서 미분계수가 0이니까 x라는 인수와 x-2라고 하는 인수를 가지고 있는 게 도함수. 도함수의 최고치 한계수 모르니까 a라고 설정. 그 다음에 부정적분을 통해서 fx를 구할 수 있는데 여기 내가 바로 2라고 적은 것은 아까 f0이 얼마였기 때문에 2였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최고치 한계수 a를 구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f2 값이 마이너스 2라고 찾았지. 그걸 대입해서 완벽한 a까지 계산하겠다. 그 다음에 문제수 구하라고 한 정적분, 아까 내가 말한 대로 호수차항은 제거하고 0에서 2까지만 정적분한 다음에 2배 해서 계산하면 해결이 되겠습니다.
자, 7번 문제. 원점에서 출발하겠다. F0은 0이다. 위치함수가 주어져 있네. 미분하면 속도 나올 거야. 문제에서 운동 방향을 바꾼다라고 했기 때문에 도함수 값, 즉 속도 값이 0인 곳이 후보군이 되겠지. 도함수를 구해보니까 속도 함수가 이렇게 나와. 그럼 속도 함수가 이렇게 1과 3에서 0이 되니까 속도는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자, 여기서 운동 방향을 바꾸겠지. 운동 방향을 바꾸는 시각의 값이 1과 3 두 개가 있을 것이다. 자, 그 다음 8번. 8번 문제도 오타입니다. 여기 문제에 주어진 여기 부분을 2라고 고치셔야 되겠습니다. 네. 자, 문제에서 스몰 f의 한 부정적분을 라지 f라고 하겠다. 그걸 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라지 f 프라임은 스몰 f다 라고 한번 적어 놓고, 문제에서 모든 실수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는 주어인식이 나와 있으니까 여기를 양변을 미분해서 소거할 수 있는 부분 소거하고, 남아있는 식 x 곱하기 f 프라임 x, 여기 x가 전부 들어있지. x 하나씩을 약분할 거야. 그러면 도함수가 구해지겠지. 도함수를 부정적분하면은 적분상수 c를 제거하고 다 알 수 있을 것인데, 문제에서 우리가 구하라고 하는 것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주어진 극한식의 의미는 여기 안에 들어있는 t 곱하기 ft를 부정적분을 하려고 하지 말고 이것의 한 부정적분을 스몰 gt라고 여기는 거야. 즉 g't가 뭐가 된다? t 곱하기 ft가 된다 라고 생각을 하자는 거지. 그러면은 gx 빼기 g이라는 것을 x-2로 나눠서 x를 2로 가까이 보내면 이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극한식의 의미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g2가 되는 거야. g'2가 되는 거야. g'2는 여기에 2를 대입하면은 2 곱하기 f2가 되는 것이지. 그것이 바로 마이너스 3분의 20이다. 그러면은 g2 값은 2f2고 그것이 마이너스 3분의 20이다. 그러면은 양변을 2로 나누면 f2 값이 얼마 나와? 마이너스 3분의 10이 나와서 대입을 해서 적분상수 c까지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겠어. 그렇게 해서 함수식에서 특정한 함수값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9번 문제도 많이 봤던 거죠. 자, t에 관한 정적부이니까 x는 상수 취급해서 x 곱하기 ft에서 x는 바깥으로 끄집어내고 정리한 다음에 미분을 하겠다. 그럼 미분 그대로 미분 그대로 미분 쓰시고, 그 다음에 이거 미분하면은 그냥 x만 퐁당 들어온 xfx 속어. 자, 여기 있는 우변 미분한 거 이쪽에 적어 두었고요. 다시 한번 미분하게 되면 여기는 x가 들어가서 fx, 이거 미분한 거 해결. 완벽하게 fx 해결됐네. 2차 함수가 될 테니까 여기 0,16이죠. 최소값 16 해결되겠습니다. 네. 네. 최소값. 자, 10번. 실수 A에 대해서 1,A라고 한 점에서 곡선에 접선을 그었다. 곡선 바깥에, 곡선 밖에서 이 곡선에다 접선을 그었어요. 그러면은 그 여러 개수의 접점의 x좌표들이 나올 수 있을 텐데, 그 접점의 x좌표들마다 접선이 하나씩 형성이 될 건데, 서로 다른 접선의 개수가 몇 개가 나오겠습니까? 이 말은 이 접점의 x좌표라고 내가 설정을 하게 되는 t의 값이 서로 다른 실수가 몇 개 나오겠냐라는 질문이야. 자, 그럼 일단 그건 나중에 해결하게 되고, 우리는 일단 그 접선의 방식을 구한다고 생각해 보는 거지. 그래서 주어진 곡선을 미분을 하고 우리가 설정한 t에서의 미분 개수가 접선의 기울기가 될 것이고, t, ft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 1,a를 지납니다 라고 우리가 방정식을 만들어낼 수 있겠어. 그런데 그 방정식은
여기 있는 A 값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우측에 정리된 이 t에 관한 식을 gt라고 두고 gt가 a에 따라서 몇 개가 나오겠냐라고 우리는 분석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은 gt라는 함수를 그리고 여기가 바로 gt가 될 거야. gt라고 하는 함수가 a에 따라서 교점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와 같이 되면 교점이 몇 개가 될까요? 한 개가 되겠지. 그 다음에 이럴 때도 한 개가 될 것이고, 즉 a라고 하는 값이 여기 있는 g1값 3보다 크면, a가 3보다 크면 이처럼 1이 될 것이고, a라는 값이 여기 있는 g2값 극소값보다 작게 되면은 교점이 전부 하나씩 이렇게 해서 2보다 작을 때도 1 이렇게 될 거야. 그 다음에 순간적으로 a라는 값이 3이거나 2가 될 때는 여기 보듯이 교점이 몇 개 나오죠? 2개씩이 나오겠죠? 네. 그렇게 돼서 그때는 여기 2 이렇게 체크될 것이고, 그 사이를 지날 때는 교점이 몇 개 나와? 3개지? 그래서 a 값이 2와 3 사이일 때는 3 이런 식으로 fa라고 하는 함수의 그래프가 완성이 되겠다. 언제 불연속이죠? 2하고 3에서 불연속이죠. 자, 11번. 한 면의 둘레의 길이와 둘레의 길이는 한 밑면의 둘레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높이, 그것의 합이 190이다. 그러면 둘레니까 2πr과 높이 h의 합은 얼마다? 192가 되겠다. 그래서 선생님이 h를 r에 대해서 표현했습니다. 자, 그런데 r도 0보다 커야 되겠죠. 길이니까. h도 0보다 커야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r의 범위가 완성이 될 겁니다. 이랬을 때의 높이가 아니라 부피가 최대일 때의 상황을 분석하라는 거니까, 부피에 관한 식을 r로 표현하게 되면 밑면의 넓이 곱하기 높이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r에 관한 최고차함계수가 음수인 3차 함수가 될 거고요. 미분을 통해서 분석해야 되겠지. r이 0과 파이분의 64가 될 때 0이 되는 극소 극대가 될 거야. 이와 같이 VR 그래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파이분의 64의 위치가 여기 있잖아. 뚜뚜뚜뚜뚜뚜. 선생님이랑 오랜만에 또 2대1 분석하게 되면 정확하게 여기 위치가 파이분의 96이 되겠네. 자, 그런데 문제에서 아까 원하는 r의 범위가 0과 파이분의 96 사이라 그랬지, 여기. 그럼 정확하게 0은 포함하지 않고 파이분의 96도 포함하지 않는 그 사이의 범위에서 최대인 순간은 바로 r 값이 파이분의 64일 때야. 그럴 때의 h 값은 아까 h식 여기 보이시죠? h식에다가 r 값에다가 파이분의 64를 대입하게 되면은 높이 64가 계산이 되겠다. 자, 12번 문제. 자, 원점을 동시에 출발하는 두 점 PQ가 있는데 각각의 위치 함수를 FPT, FQT라고 생각하면 FQ0나 FP0는 모두 다 이렇게 0이 되겠지. 속도 함수가 주어져 있어요. 속도 함수를 부정적분하면 위치 함수가 나올 텐데 적분 함수는 아까 0이 된다는 것을 확인했으니까 FPT 위치 함수, FQT 위치 함수 정확하게 구하고 지금부터 기억 니은 질문에 대응하도록 해보자. 자, 기억번. 출발한 후 2초 뒤에 PQ의 속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까 주어져 있는 속도 함수, 여기 속도 함수에 2만 대입하면 되겠죠. 간단한 계산 문제, 기억은 참 확인되겠고요. 니은 문제. 자, 0과 2 사이의 시각에서 점 P가 Q보다 항상 원점에 가깝거나 같은 위치에 있겠느냐.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를 위치를 분석할 거야. 선생님이 여긴 하나의 A를 든 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위치가 A가 더 크다면 A가 더 원점에서부터 멀어져 있겠죠. 그래서 선생님은 여기 FQT라고 하는 위치 함수와 FPT라고 하는 두 위치 함수를 빼서 비교를 해볼 거다. 그래서 질문을 이런 식으로 인식을 해봅니다. 그럼 이제 이것을 분석하기 위해서 넘겨보았어요. 또는 이쪽으로 넘겨봐도 되겠죠. 여기가 4차항 계수가 플러스니까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선생님이 잠깐만. 네. 우측에 있는 식을 이렇게 이항을 해가지고 정리를 했어요. 자, 이 식을 분석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주어진 이 식을 GT라고 놓겠습니다. GT를 분석하기 위해서 미분을 했더니 미분계수가 0, 마이너스 3분의 2, 2에서 0이 되는 함수야. 그런데 0을 집어넣으면 0이기 때문에 여기 GT 함수는 0일 때 0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사용할 것은 출발한 후니까 t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니까 실질적으로는 이 그래프만 사용하겠다라는 거야. 자, t가 0에서 2 사이에서 제가 지금 파란색으로 체크해 놨죠. 이 부분의 값이 음수라는 거야. 자, 음수라고 한다는 것은 아까 GT가 음수다. FPT에서 FQT를 뺀 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 무조건 그 주어진 시각 0과 2 사이에서 누가 더 크거나 같다? FQT가 더 크거나 같다. 더 멀리 떨어져 있다 라는 말입니다. 그럼 반대로 P점이 더 가깝게 있다. 원점에. 이렇게 해석이 가능할 것이다. 잘 이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이해 안 되시면 따로 개인적으로 질문해 주시고요. 자, 디귿번 0과 3 사이에서 두 점 사이의 거리.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사실 어떻게 구할까? 조금 전에 니은에서 공부했던 여기 있는 FPT에서 FQT를 뺀 것의 절대값 함수, 즉 GT에다가 절대값을 씌운 것이 바로 거리 함수야. 그래서 위에 나와 있는 GT를 한번 그려봤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사용을 한번 해볼 거야. 절대값 씌우게 되면은 아래와 같이 그림이 그려질 것이고 우리가 원하는 그림은 0에서부터만 사용할 거야. 출발 이후니까. 그럼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처음에 0이었죠. 2일 때까지 점점 거리가 늘어나죠. 그러다가 다시 거리가 감소해서 0이 되었죠. 그 말은 다시 만났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만남. 네. 다시 두 점 사이 거리는 점점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언제 가장 거리가 멀어질까요? 2일 때일 수도 있고 3까지라 그랬잖아. t가. 그러면 3이라고 한다는 것은 여기 정도 오른쪽에 있을 거야. 그래서 3일 때의 함수 값이 더 큰지 모르기 때문에 실제로 계산을 해보는 거죠. 계산을 해보니까 와 12분의 1만큼 아주 미세한 차이로 더 크다. 그래서 3일 때의 최대의 거리값은 얼마다? 12분의 81. 약분하시면 3으로 약분하면은 바로 3, 4, 12, 27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죠? 네, 계산하겠다. 자, 그 다음에 13번 문제, 최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A가 양수 조건만 있고요. 최고치 한계수는 미지수입니다. 그리고 3차 함수입니다. 기함수입니다. 원점의 대칭입니다. 자, 그 다음에 원이 있습니다. 원의 중심은 0,0이고요. 반지름은 3분의 1입니다. 자, 그랬을 때 이 기함수하고 원하고의 서로 다른 교점의 개수가 몇 개? 6개. 이 6개를 다 따지지 말고 아까 제가 이거 기함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측에서만 교점을 3개가 되도록 우리가 생각해 볼 거야. 네. 그럴 때의 자연수 A 값이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물어보는 문제다. 자, 그러면은 교점이 3개든 6개든 이걸 찾기보다는 이 부드러운 두 곡선 원과 3차 함수가 접하는 상황이 바로 그 접점에서 원의 중심까지의 반지름이랑 똑같을 거야. 그래서 우리는 접하는 상황을 가지고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그래서 언제 접할까를 문제를 분석하겠습니다. 그래서 접점의 좌표를 잘 모르기 때문에 접점의 x좌표를 t라고 잡을 거야. 그럼 그 y좌표는 함수에 집어넣은 at의 세제곱 마이너스 2t가 되겠다. 그 다음에 미분계수는 주어진 함수를 미분한 거에다가 t값을 집어넣은 3at제곱 마이너스 2가 되겠지. 자, 그리고 이게 바로 접선의 방정식이라고 한다면은 그 접선에서
접점과 수직을 이루는 또 다른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거야. 그 방정식은 무조건 어디를 지나겠다? 원점을 지나겠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 접선의 기울기하고 부호 반대이면서 역수가 되는 것이 기울기가 될 것이고, 접점의 좌표는 그대로 사용할 거야. 이것을 보고 우리는 법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용어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아래 그림과 보면은, 자, 여기가 접선입니다. 얘가 접선입니다. 그 접선에 수직인 직선 보이시죠? 여기 수직인 직선 보이시죠? 이 수직인 직선이 전부 다 어디를 지나죠? 원점을 지나는 이런 상황이 된다. 그림으로 보면은. 그래서 0,0을 대입을 해봅니다. 그러면은 좀 복잡한 식이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AT제곱이라는 것이 공통으로 보일 거야. 그래서 얘를 하나의 문자로 선생님이 치환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깔끔하게 K라는 값이 2개가 나와. 그게 바로 AT제곱이었지.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 AT제곱이 3분의 5인 케이스. AT제곱이 3분의 5다. 자,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서 어떻게 계산할 나갈 것이냐. 자, 선생님이, 자, 여러분, 여기 점의 x좌표가 t죠. 그런데 이 AT제곱이 3분의 5일 때라고 했기 때문에 이 AT제곱을 어디다 넣어서 깔끔하게 계산을 할 거냐. 그 y좌표를 구해야 하는데요. 잠시만요. 순간적으로 제가 놓쳐버렸어요. 네, 여기 보시면 기울기 있죠? 여기 기울기 3AT제곱 마이너스 2, 이 자리에 이 AT제곱 값이 3분의 5야. 그럼 여기 3분의 5를 집어넣으면 약분을 해서 얼마가 나오지? 3이 나오겠지. 그럼 기울기가 얼마일 때라는 거지? 3이라는 거지. 그러면은 이 직선의 기울기가 3이라는 거야. 여기 접선에. 그러면 반대로 여기 법선의 기울기는 얼마가 돼?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겠지. 그렇게 해서 y좌표를 찾게 되는 거죠. y좌표가 t, 마이너스 3분의 t 값이 나옵니다. 네. 그러면은 이 t, 마이너스 3분의 t 값은 원 위의 점이 되겠지. 그래서 원의 방정식이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9분의 1이니까 이 원의 방정식에 x, y 자리에 t하고 마이너스 3분의 t를 대입합니다. 그럼 뭐가 나오느냐? t의 제곱값이 나옵니다. 그럼 t의 제곱값을 다시 여기다 대입합니다. 그러면은 a의 값이 3분의 50이라는 결과를 얻게 된다. 자, 일단 여기까지 구해 놓고요. 두 번째 케이스는 AT의 제곱이 1인 케이스. 그럼 AT제곱이 1이면 똑같이 아까 이 기울기, 여기 있는 AT제곱 자리에 1이라는 값을 집어넣습니다. 그럼 기울기가 얼마 나오겠냐? 1이다. 이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다? 1이다. 그럼 이 법선의 기울기는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1이다. 그렇게 돼서 이 x좌표가 t일 때 y좌표는 마이너스 t가 되겠다. 이걸 다시 원의 방정식에 대입을 하면은 t의 제곱값이 이번에는 18분의 1이다. 그러면 t 제곱값을 여기다가 10분의 1을 집어넣게 되면은 18분의 1을 집어넣게 되면은 이번에는 a 값이 얼마 나오죠? 18이 되겠다. 지금 현재 이 접하는 상황을 보시면요. 접점이 몇 개 나오냐면은 1개, 2개. 이때도 1개, 2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접선이 둘 다 아니고 어떤 상황이 돼야 되냐? 이렇게 네, 이런 상황이 되고 여기에서는 조금보다 기울기가 더
네. 참 어렵습니다, 이게. 이 두 상황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의 만족하는 부분이 3개가 나옵니다. 접할 때만 이렇고요. 이 상황이 3개가 나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 보여드릴게요. 얘를 잡아서 늘려볼까요? 네, 이렇게 늘리게 되면은 그림이 좀 어려울까? 네. 자, 지금 이 그래프가 제가 이 그래프를 잡았는데요. 좀 더 확대해서 지금 현재 접점이 이렇게 파란 점 2개잖아요. 그럼 얘가 그래프가 확장이 되면은 이 파란 점은 아래쪽으로 변동될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여기 이 접하는 상황이 바깥으로 빠져나오면서 교점이 2군데가 생길 수밖에 없다. 네, 이렇게 좀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여기는 교점 하나와 이 교점 2개. 네, 이런 상황이다 라고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잘 전달이 좀 충분할지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물어보시면 제가 추가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4번 최고치 한계수가 1이고 상수항이 0인 3차 함수다. 여기까지 보고 제가 이렇게 식을 세웠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좀 이따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먼저 갈게요. 정적분. 마이너스 2부터 2까지의 정적분이 0이 되었다. 그럼 일단은 상수항은 전부 다 정적분에서 사라질 거야. 그런데 짝수차항은 안 사라지잖아. 짝수차항마저 사라졌다라는 것은 그 짝수차항의 기수가 얼마가 되기 때문에 0이 되기 때문에 사라졌다. 그래서 여기 항을 날려버리고 여기 있는 3차항과 1차항만 남아있는 3차식이 될 거야. 그런데 선생님이 이 식을 x세제곱 더하기 bx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1차항은 이렇게 적었지. 그것은 미분을 해서 미분계수가 0인 위치를 좀 더 편리하게 보기 좋게 사용하기 위해서 이런 거니까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좀 참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미분을 해서 미분계수가 0인 위치를 조사해 보니까 이렇게 뿔마 루트 3분의 k인 곳이다. 그림을 이와 같이 그려줄 수 있겠다. 자, 여기가 바로 마이너스 루트 3분의 k, 여기가 루트 3분의 k인데 이 문제에서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서 제가 표시하지 않았고요. 아까 이 문제의 조건, 이제 여기 나중에 다루겠다고 한 마이너스 2분의 5에서의 함수값이 0보다 크다. 자, 여기 보시면 마이너스 2분의 5에서의 값이 양수다. 그러면 기함수이기 때문에 플러스 2분의 5에서의 값은 음수가 되겠지. 자, 그 다음에 만약에 2라는 값이 여기 있다면 2에서의 값도 음수가 되겠죠.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그림에서의 2의 위치가 이렇게 표현될 건데, 자,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함수를 그냥 구할 수 없고요. gx라는 함수는 주어진 fx가 0보다 작을 때는 그대로 가만 놔두고 0보다 크거나 같을 땐 전부 다 0으로 바꾸세요 라는 거야. 그럼 0보다 크거나 같은 위쪽 부분 전부 다 0으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런 식으로 변환시키고 0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만 그대로 함수를 남겨두었습니다. 보이시죠? 그랬을 때 gx란 함수의 0에서 2까지 정적분하세요. 그러면은 그대로 여기에 정적분만 해결하면 될 텐데, 여기 정적분하는 것은 fx에서의 정적분하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 될 것이니까 이렇게 계산하겠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만 계산해 주면 k 값마저도 완벽하게 해결이 되어서 fx를 구하고 f2 값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 문제가 꽤 어렵죠? 자, 15번 문제. 15번 문제도 아까 했던 13번 문제와 마찬가지로 학생들이 어느 한 포인트를 잡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전체 그림 한번 이렇게 좀 보여드리고요. 네, 좀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모든 1차 이상의 다항함수, 뭐 1차일 수도 있고 2차일 수도 있고 3차일 수도 있고 몇 차인지는 아직 모르겠다. 자, 첫 번째 조건부터, 자, 주어진 조건에다가 x 대신에 2를 대입하면은 값어치가 없습니다. 그냥 좌우가 0입니다. 의미 없어서 취소. 자, 그런데 여기에는 이 x-1이라는 값을 이쪽으로 보내보면 x-2분의 1이 되거든요. 그 작업을 한 식이 여기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나누기를 했잖아. 나누기를 하려면은 0으로 나눌 수는 없잖아. 그래서 x가 2가 아니다라고 가정을 한 다음에 나누는 게 엄밀한 식의 분석이 될 거야. 자, 그러고 보면 여기 있는 이 식은 어디서 많이 본 거거든. x를 어디로 보내면 될까? 2로 가까이 보내면. 선생님 지금 리미트라는 기호 대신에 x가 2로 가까이 간다를 화살표로 쓴 거야. x가 2로 가까이 간다는 의미를 이런 식으로 쓴 거라고요. 아시겠죠? 그러면 좌측에 있는 식이 바로 f2. 우측에 있는 식은 fx의 2에서의 극한값은 f2랑 똑같아. 왜? 다항함수니까. 다항함수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 주어진 결과를 가지고 f2라고 하는 값이 2분의 k다. k는 아직 모르지만 어쨌건 간단한 뭔가 하나를 얻어낸 거야. 그 다음에 아까 이 가식에서 양변을 x에 대해서 미분할 거야. 미분하게 되면은 좌변식은 fx로 간단하게 나올 것이고, 자, 우측의 식은 x에 관한 두 개의 식이 곱셈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곱함수의 미분을 통해서 미분 그대로 미분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양변에 3을 제가 곱했습니다. 양변에 곱하기 3을 하고 정리를 해 놓은 겁니다. 네. 자, 이제 이 기억식을 또 분석을 해야 됩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아직 몇 차 함수인지도 모르거든. 그러면은 이 기억식을 만족하는 어떤 함수인지 모르기 때문에 최고차항을 개수가 a, n차항이라고 가정을 해보는 거야. 그럼 이 도함수는 최고차항은 n-1차항이 될 것이고, 미분했으니까 n이 앞으로 떨어져서 개수는 an이 되겠지. 그래서 여기서 구한 fx와 f'x를 기억식에다가 대입을 해서 이렇게 나올 거야. 좌우는 똑같아야 되니까 최고차항의 개수 2a와 an이 같아야 되겠지. 그렇기 때문에 n이 2가 나와. 와우! n이 2가 되니까 fx는 몇 차씩? 2차씩. 자, 드디어 이제 슬슬 모양을 드러내고 있어. fx 설정. 그 다음에 fx의 도함수는 당연히 2ax 더하기 b가 되겠지. 그래서 기억식에다가 다시 대입. fx의 2배. 그 다음에 f'x를 대입. 정리. 개수비교. 그렇게 해서 여기 있는 이 b의 값이 b-4a. b의 값은 -4a라고 표현. 이 c의 값은 k-2b. 그래서 c라고 하는 것도 a로 표현. 자, 이제 그러면은 fx는 문자가 a하고 k만 남았어요. 와, 힘들다. 자, 근데 이제 나번 조건에서 fx가 m이 됩니다. 만약에 fx가 아래로 볼록한 이차 함수라고 쳐보자. m이 여기일 때 근 존재, 여기일 때도 존재, 여기일 때도 존재. 그럼 m이 계속 올라가도 근은 계속 존재하겠지. 그러면은 최대값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 계속 올라가니까. 이런 그림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처럼 위로 볼록한 이차 함수가 되고, m이라는 값은 여기 있는 극대이자 꼭지점의 y값이 12가 돼야지 m의 최대값이 12라는 것이 밝혀지는 거야. 그럼 아까 여기 있는 fx의 표준형을 고친 꼭지점의 y좌표값이 얼마가 되겠다? 12가 되겠다. 드디어 k값이 정체를 드러내었어. 자, 그 다음 답원 조건 아직 안 봤지? 답원 조건은 f0이 0 이하다.
대입을 하게 되면은 a 값은 마이너스 3 이하다. 참고로 a 값은 음수가 돼야 되는 건데 확실하지? 여기 최고치 한계수가 음수가 돼야 되는 거고. 자,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의 k와 정적분의 최대를 구하라고 했어. k는 24로 아까 해결이 되었고요.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정적분 0에서 3까지 fx dx 쭉 있는 대로 구해보겠습니다. 구해보니까 3a 더하기 36이 나와요. 근데 아까 a의 값이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다 그랬지? 그래서 a의 값이 마이너스 3을 대입한 것이 바로 최대값 27이다라는 거야. 그래서 27과 24를 더한 값이 문제에서의 질문에 최대값 51이 되겠다. 오, 굉장히 할 게 많죠? 자, 이제 16번. 두 양수 a와 k에 대해서 주어진 fx. 자, x가 a 미만에서는 정확한 3차 함수식이 주어져 있고요. x가 a 이후에서는 자, 꼭지점의 y좌표가 0,k인 y축 대칭인 2차 함수다. 그렇게 해서 이 두 2차 함수는 a에서 분리가 돼서 사용하겠으나 이 전체 함수는 x가 a에서 연속이 됩니다. 그래서 그래프는 아래와 같이 2차 함수가 이렇게 그려지겠고요. 그 다음에 3차 함수가 이렇게 그려질 텐데 x가 양수인 a에서 분리가 돼. 그래서 실제로 문제의 그래프는 a 미만에서 3차 함수니까 a 미만에서는 a를 사용하는 거고 a 이후에서는 2차 함수를 사용해야 되니까 이렇게 사용할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자, 그랬을 때 a에서부터 a 더하기 1, x가 a와 x가 a 더하기 1, 여기가 x가 a라는 직선, x가 a 더하기 1이라는 직선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하고 x축으로 둘러싸여 있는 이 영역의 넓이를 S1, 그 다음에 3차 함수가 x축하고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S2. 참고로 S2는 정적분을 통해서 구하는 게 맞지만 선생님이 접선과 3차 함수의 넓이 공식 알려주어서 그대로 쓰시면 쉽게 구할 수 있겠고요. S1의 넓이는 좀 귀찮더라도 계산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A와 K에 관한 식이 나올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에다가 S1과 S2 구해 놓은 것을 대입하시면 계산하게 되면 이와 같은 A와 K에 관한 식이 나올 겁니다. 그 다음 아까 A에서 연속이라고 했잖아. 그렇기 때문에 A라는 값을 여기에 대입하든 같아야 되겠지. 그래서 또 다른 A와 K에 관한 식이 나올 거야. 정리를 하면 이렇게 나올 거고요. 네. 두 식을 연립을 해서 K를 소고시켜서 순수하게 A에 관한 방정식을 만들고 인수분해를 하게 되면 A는 오직 1이라는 값밖에 나오지가 않겠다. 자, 우리가 구한 A라는 값을 아무데나 대입하시면 K 값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뭐 여기다 대입하면 간단하게 해결되겠죠. 끝. 자, 위례 한빛고 문제들이 꽤 어려운 게 많죠. 17번. 자, 실수 A에 대해서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속도 함수가 주어져 있는데 속도 함수가 무려 4차 함수입니다. 네. 그러면은 T축하고 서로 다른 4군데에서 만날 수 있다면 방향을 최소한 3번 이상 바꾸게 되는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게 되어서 문제에서는 딱 한 번만 방향을 바꾼다고 했거든. 모순이 돼. 자, 그렇다면은 이 0, 2A, 2A는 서로 다른 수가 아니라는 거야. 같은 수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런데 0하고 2는 절대 같을 수가 없잖아. 그럼 바로 여기 있는 A가 뭐가 돼야 돼?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A라는 값은 2가 되거나 그 다음에 이 A 값이 2가 되거나 즉 A는 1이 되거나 이 두 가지 케이스가 가능하겠지. 그래서 A가 1인 케이스는 속도 함수는
이와 같이 쓸 수 있을 것이고 t-2가 중근이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이 그림이 그려지겠습니다. 그러면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마이너스에 다시 마이너스, 방향은 오직 한 번밖에 바꾸지 않을 것이고, 두 번째 케이스 a가 2가 될 때는 t-2의 제곱이란 인수 같이 접하는 점 이렇게 될 겁니다. 방향은 플러스에서 플러스 마이너스로, 여기에서 방향을 오직 한 번밖에 바꾸지 않겠지. 그럴 때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0에서 2까지 점 P의 위치의 변화량은 순수하게 정적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구해놓은 VT라는 함수를 가지고 정적분을 직접 계산해 봅니다. 나머지는 계산식을 적는 건 조금 공간을 많이 차지해서 생략을 해서 여러분들이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계산해 보시면 두 번째 케이스가 최대값이다 라고 나오겠습니다. 자, 이제 서술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술형 선생님이 지금 아래에 지금 정리를 좀 해놓은 것이 하나 있죠. 서로 다른 두 2차 함수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6분의 공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두 개의 2차 함수가 방향이 다를 때와 방향이 같을 때, 그러면은 이쪽 부분의 넓이와 이쪽 부분의 넓이를 합해야 되겠지? 그러면은 각각의 최고참 계수의 절대값만큼을 더해야 되겠는데, 이 A하고 P는 부호가 다르기 때문에 A에서 P를 빼주거나 P에서 A를 빼주면은 절대값 합이 완성이 될 것이고, 두 번째 케이스는 방향이 같을 때인데, 이때는 전체의 넓이에서 비어있는 이 부분을 빼줘야 되겠지? 그러면은 A의 절대값에서 P의 절대값을 빼줘야 되는데, 두 개가 부호가 같기 때문에 A에서 P를 뺀 다음에 절대값 씌워도 똑같다. 그래서 어떠한 케이스라도 두 2차 함수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이 6분의 베타 빼기 알파의 세제곱에다가 A 빼기 P의 절대값을 곱한 거랑 똑같다. 이 공식을 사용하시면은 편하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주어진 거 교점만 구하시고 최고참 계수 2하고 1이 되기 때문에 2 빼기 1의 절대값, 3 빼기 마이너스 1의 절대값을 세제곱, 6분의 공식 쓰시면 쉽게 해결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계산이 좀 귀찮을 것이다. 19번 높이 20m 높이에서 쏘아 올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H0은 20이 될 겁니다. 자, 여기 뭐 보는 바와 같이 여기는 X라고 두었네요. 높이식 H를. 자, 그렇다면 질문 보도록 할까? 최고 높이에 도달하겠다. 그러면 최고 높이 슉 올리면은 떨어질 때 이렇게 최고 높이는 V 값이 0이지. 자, 위치를 미분한 속도 값이 0이 되는 위치, 시각 t는 2가 나오겠네. 네, 그때의 시간은 2가 될 것이고요. 그때의 높이는 여기 있는 x라는 식에다가 2만 대입하면 36 이렇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지면에 떨어지는 순간이라고 한다. 지면에 떨어졌다. 바닥에 떨어졌어요. 바닥에 떨어졌으니까 높이는 얼마가 될까? 0이 되겠지? 높이가 0이 될 때 그 t를 구해보면 두 개가 나오는데, 과거는 빼고 0보다 큰 5라는 값만 사용해서 속도를 구해주시면 해결되겠다. 자, 이제 20번. 최고점 계수가 양수인 3차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겠다. 먼저 최고점 계수가 양수인 3차 함수,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다양하겠지. 자, 그 3차 함수가 f4만큼을 뺀 다음에 절대값을 씌웠어요. 그래서 x가 1에서 미분이 가능하지 않아요. 선생님이 절대값 함수가 미분이 가능하지 않는 건 이미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 말은 이 x가 1에서의 값이 0이 돼야 돼. 그 다음에 여기다가 x 대신에 4를 집어넣게 되어도 f4 빼기 f4는 0이 되겠지. 그래서 선생님이 fx 빼기 f4라는 함수를 gx라고 설정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 gx라는 함수는 x가 1에서 미분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g1도 0이 될 것이고 g4도 0이 될 겁니다. 참고로 이 g4라는 것도 3차 함수 fx에서 상수만큼만 뺐기 때문에 얘도 최고치 함계수가
양수인 3차 함수입니다. 그러면 3차 함수는 오직 1에서만 미분이 가능하지 않죠. 그런데 4에서는 0이죠. 그럼 4에서는 미분이 가능해야 된다는 말이지. 그 말은 바로 이와 같이 4에서는 미분계수가 0이 된 상태가 되고 또 다른 한 점 1에서 0이 된다는 것이야. 근데 이 첫 번째 케이스는 1이 4보다 오른쪽에 있어요? 말도 안 되죠. 그래서 아래와 같은 그래프가 형성이 돼야 되겠다. 무엇이? gx라는 함수가 이렇다는 거지. 이해할 수 있겠지?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이 f4라고 하는 값을 b라는 상수로 둘 거야. 그래서 fx에서 b라는 값을 뺀 것은 1에서 0이 되고 4에서 중근으로서 0이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식을 세울 수 있을 것이야. 그럼 fx는 b가 이항을 해서 이렇게 적을 수 있겠지. 자, 그 다음에 f0을 한번 계산해 볼 겁니다. f0이라는 값을 계산해 보면은 b 값이 16이라고 나옵니다. 네. 자, 참고로 f0이 왜 0이냐? 문제에서 조건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제 b라는 문자는 사라지고 모두 다 a로만 표현할 수 있겠지. 자, 이제 미분했어요. 자, 그러면 도함수를 미분했습니다. 아직 a는 모릅니다. 미분했더니 미분계수가 2하고 4에서 0이 되는 함수입니다. 무엇이? f'x가 f'x는 몇 차 함수야? 2차 함수야. 그러면은 그 2차 함수는 2와 4에서 0이 되는 이와 같은 2차 함수가 될 겁니다. 네. 근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이 아니고요. 문제에서 뭘 구하라고 했냐면은 f'이라고 하는 함수에 x의 절대값이 있어. x의 절대값이 있는 함수는 y축의 오른쪽만 남겨놓고 오른쪽에 있는 부분을 그대로 대칭시켜서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거야. 자, 이랬을 때 y는 12라고 하는 직선이 사이에 껴들어서 이와 같이 세 부분의 영역이 나올 건데 세 부분의 넓이가 모두 똑같대요. 그러려면 A하고 C는 대칭이기 때문에 당연히 똑같겠지. 자, 그러면 여기는 B의 영역하고 C의 영역의 넓이가 같다라는 거야. 그럼 B의 절반하고 C의 절반도 넓이가 같겠지. B의 절반하고 C의 절반의 넓이가 같겠지. 자, 지금 현재 우측에 있는 함수는 2차 함수잖아. 자, 넓이가 같은데 12를 빼게 되면 여기는 플러스고 여기는 마이너스가 되겠죠. 즉 0에서부터 대칭축 3까지 정적분을 해버리면 얼마가 될까요? 0이 되겠죠. 그래서 아래와 같이 문제를 계산을 통해서 최종적인 A라는 값을 구해내었다. 소수령도 굉장히 여러분들이 할 게 많습니다. 마지막 21번 문제. 최고치 한계수가 3인 2차 함수. 그래서 제가 바로 이렇게 적었어요. 자, 문제에 나온 gx 주저하지 말고 x에 0 대입해 보고 그럼 g형은 0. 양변 미분해서 식을 정리하면 g'x는 이와 같은 식이 나올 거야. 자, 문제에서 gx가 그 값을 갖지 않는다. 그 말은 g'x가 부호가 바뀌는 곳이 없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네, 그 값을 갖지 않아야 되니까. 근데 g'x가 0이 되는 위치가 0하고 6입니다. 0과 6에서 부호가 바뀌면 안 돼요. 그 말은 애들이 중근을 가져야 돼. 중근을 가지면서 짝수의 중근을 가져야 돼. 0이 2개의 중근을 갖거나 4개의 중근을 갖거나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아까 fx가 2차였지. 그럼 fx를 정적분한 이 식은 3차입니다. 3차에다가 x를 곱했기 때문에 g'x는 4차입니다. 4차 함수가 중근을 2개 가지려면은 2개씩 가져야 되겠죠. 이거 2개, 이거 2개, 0 2개, 6 2개.
이렇게 가져야 되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G'X는 X라는 인수 2개, X-6이라는 인수가 2개, 최고치 한계수는 모르니까 K라고 설정할 겁니다. 아까 G'X가 2X 곱하기 이와 같은 정적분이었지.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X만 제거하고 나면은 이 부분의 정적분식이 이와 같이 쓸 수 있겠다. 양변에 여기 2 나눠 생각한 겁니다. 2분의 K X X-6의 제곱 곱하기 X가 랑 똑같아야 되니까 여기 있는 부분이 인티그럴 0에서 X까지 ft dt다. 와우. 자, 이제 이 식을 미분을 통해서 fx를 거의 조사가 되었습니다. 네. 와. 최고치 한계수 아까 2분의 3k 얼마가 돼야 되죠? 3. 문제에서 처음부터 알려줬어요. k가 얼마? 2. 완벽한 fx 확인. 자, fx 확인되었죠? 나머지부터는 계산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